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미분양 확실해도 아파트 분양가는 뛴다. 국가에서 사준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서울 비규제 지역 통제 장치 다 사라졌다. 분양가 뛴다. 분양가 상한제 해제 이어 고분양가 심사도 대거 해제된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빼면 서울도 전체가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만 보더라도 25분의 21개 구가 규제 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제장치 다 사라졌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장치가 다 사라지면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지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을 때 상황 보겠습니다. 환경 직코노미 규제 완화 수혜 어디로 평촌 센텀 퍼스트 경쟁률 0.13 대 1. 최근에 평촌 센텀 퍼스트 분양 참패를 했죠. 분양 참패입니다. 이것은 계약 해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뻔히 분양 실패할 줄 알면서 시공사와 조합은 왜 이렇게 고가로 분양을 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상승기 분양가 상한제 플러스 로또 분양의 공식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원가가 발생하죠. 건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주비, 철거비 다 포함해서 건설 비용이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PF 대출 이자가 발생하죠. 조합원들이 내 돈을 일단 먼저 투입하지 않죠. 시공사가 PF 대출 받아서 투입하고 분양 받아서 돈을 갚고 남은 돈으로 공사 마무리하고 이익 나누어 갖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PF 대출 이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건설사도 이익을 좀 남기고 조합도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건설 비용, PF 대출 이자, 건설사 이익, 조합 이익 합치면 분양가죠. 이게 상승기 분양가 상한제 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더 높일 수는 없죠. 그래서 빨간 저 천장이 있어서 저기까지 분양가를 책정하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분양가인데 사실은 조합도 건설사도 이익을 엄청 남기는 높은 분양가인데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상승기라서 저렇게 분양받아도 더 오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 차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로또 분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로또 분양 그런 거 없습니다. 건설사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분양받아서 이익 좀 먹었나? 우리는 건설사하고 조합은 훨씬 더 많이 먹었다. 바보 같은 친구들아. 뭐 그렇게 속으로 아마 생각할 겁니다. 로또 분양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상승기라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주니까 분양받은 사람도 이익을 남기는 거죠. 여기서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는 이런 거죠. 로또 분양이 완판되니까 PF 대출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PF 대출 이자도 저렴하고 또 굉장히 작게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 PF 대출 이자 부분에 큰 부담이 없으니까 조합도 건설사도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사들 유보금 조 단위로 쌓아두고 있죠. 지금은 반대죠, 반대. 하락기 분양가 자유 플러스 미분양의 공식.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발생할 상황. 일단 조합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유라고 하면은 조합 희망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건설사는 압니다. 그렇게 분양가 책정해가지고는 100% 미분양 난다는 것을 건설사는 알죠. 그래서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 구조죠. 이것이 악순환 구조입니다. 악순환 구조는 미분양이 거의 확정이죠. 그러니까 PF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러면 PF 대출 이자도 커지죠. 요것은
이율, 금리 자체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분양에 실패하면은 기간도 늘어나죠. PF 대출 받아야 되는 기간도 늘어나니까 PF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적자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건설사들은 플랜 B를 계획 중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과도한 욕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해서 PF 대출 이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면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사업권 전체를 다 먹고 저가로 다 분양해서 최소한 본전은 건지겠다. 뭐 이런 계획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조합은 희망 분양가대로 높게 책정해서 분양하자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분양가로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거의 입주할 때 손실이 확정입니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는 알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흐름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평촌 센텀 퍼스트. 뻔히 아는데 미분양 날 거 뻔히 알면서 고분양가 책정을 왜 했을까? 요 뉴스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아파트 미분양 더는 안 돼. 정부 매입후 임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LH 매입후 임대 확대 검토하고 허그 미분양 대출 보증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분양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 안정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러 단지에 걸쳐서 넓게 퍼진 형태인 만큼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운영해야 하는 LH의 입장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매입 임대 대상 주택은 임대 수요, 매입 가격,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세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매입 임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허그가 신규 출시를 앞둔 상품은 주택 사업 금융 보증, PF 보증하고 미분양 대출 보증이라고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진짜. 국가가 별짓을 다 합니다. 이상한 나라죠. 정말 이상한 나라인데 일단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1번 매입 임대주택. 요 제도는 옛날부터 있던 제도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빌라를 중심으로 기존 주택 매입을 했었죠. 그런데 비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비리가 엄청 많아서 그 LH 출신들 엄청 해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방식은 요렇습니다. 일단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합니다. 요 토지는 썩은 빌라 포함이죠. 썩은 빌라 철거하고 나면은 땅이 있으니까 그러한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토지라고 합니다. 일단 토지를 확보해서 LH에 들고 가서 사업 신청을 하면은 매입 단가가 LH에서 매입해주는 매입 단가가 대략 정해집니다. 그 금액을 보고서 단가가 맞으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는 체계적입니다. 물론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SH 김원동 사장님이 오고부터는 SH는 땅값 상승의 주범이 임대주택이라고 간주하고 현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동 사장은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요게 맞죠? 요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기사에 나오는 매입 임대주택은 좀 해괴한 방식이죠. 정말 해괴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해괴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야기는 분양에 성공하면은 시공사 시행자 그 사람들 내가 많이 먹고 분양에 실패하면은 국가에서 원금은 보전해주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정확히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금은 보전해주고가 아니라 최소 이익은 보전해주고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닌데 아마 원금은 보전해주는 형태가 될 것인데 그조차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해괴한 겁니다. 정말 해괴한 방식인데 그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 공사 원가는 정하기 나름이죠. 공사 원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원가가 평당 1,000만 원이고 B사는 평당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A사를 보면은 사장은 접대만 합니다. 사장은 접대만, 진짜 접대만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3일 만에 동바리 철거하고 이런 거 관심도 없죠. 일 터지면은 현장 소장, 네가 구속이다, 네가 감옥 가라. 이게 대부분의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사장은 시간도 없고 사장은 접대만 합니다. 그런데 B사는 실무진들로 구성된 B사는 사장이 급하면 공구리 치는 그런 회사입니다. B사는. 그리고 A사는 모든 공사는 하청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기업 이윤이 2번, 3번 빠지는 거죠. 당연히 원가 올라가죠. B사는 직영 공사를 합니다. 이윤이 한 번만 발생하죠. 당연히 B사는 쌉니다. 그리고 A사는 수주를 위해서 이사비 이런 거 많이 책정합니다. 로비도 많이 하고 영업비 엄청 들어가죠. 그런데 B사는 기술력으로 수주를 합니다. 오직 기술력으로만 수주하는 B사 당연히 싸죠. A사는 본사 관리비만 10% 책정합니다. 본사가 실제로 규모가 큽니다. 영업해야죠. 그런데 B사는 본사 관리비 0.1%밖에 책정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만 잡아 넣습니다. 당연히 A사는 평당 1,000만 원이고 B사는 평당 500만 원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지어도 어떤 회사는 평당 1,000만 원, 어떤 회사는 평당 500만 원. 공사 원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평당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2,000만 원에 지을 수도 있죠. 3,000만 원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원가를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공사 원가를 세이브하는 것은 어렵지만 공사 원가를 늘리는 것은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괴한 방식이라고 한 겁니다. 원금을 보전해준다. 자본주의 국가인데 원금을 보전해준다. 말이 안 되는 해괴한 방식입니다.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왼쪽 그림이 정상이죠. 왼쪽 그림이 정상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까딱하다가 토건을 위해서 모든 게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죠, 지금. 당연히 왼쪽 그림이 정상입니다. 세금은 국민 거죠. 자본주의는 돈으로 돌아가고 자본주의의 꽃은 돈이죠. 국민을 위한다면 세금 아껴 써야 됩니다. 세금을 아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 형태로 가면은 세금이 토건족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이익은 토건족 돈, 손실은 국민 돈,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이렇게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토건족들은 지금부터 공사 엄청나게 착공할 겁니다. 손실나도 손실난 것이 아닌데 누가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익은 다 내 거, 손실은 세금으로 메꿔. 이러면 이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3번 분양가 무조건 높이기. 앞서 제가 원가 계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방법이 천차만별이고 회사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데 원가 계산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겠습니까? 기준이 없죠. 그러면 원가 많이 썼다고 티내는 방법을 써야죠. 판매가를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 분양가를 인상하면 되죠. 정말 많이 들었다. 돈이 엄청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분양 날 거 알지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파트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북한에 가깝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미분양 확실해도 아파트 분양가는 뛴다. 국가가 사준다 라고 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사랑합니다. 요 말씀을 꼭 듣고 정말 뻘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